대한광통신 주주분들이라면 현재 어떻게 홀딩을 하고 또 목표가는 어떻게 팔아야 될지가 가장 큰 궁금증일 거예요. 바로 앞만 보더라도 이제 내일은 금요일인데 이제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내일은 좀 팔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도 될 것인지 이 부분도가 우리 지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겁니다. 최근에 이 저점권에서 정확한 신호가 뜨는 바람에 매수를 진행을 해서 좀 더 비싸게 팔아보자고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대한광통신 내일 팔아야 될 이슈가 생기는 변수가 생긴다면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광통신이 지금 현재 흔들기라 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만약 눌림이 나올 때 10,000원 정도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좀 관리를 좀 해봐야겠다, 혹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13,000원대라든지 살짝 위에 몇 퍼센트 손실 아닌 부분들이라면, 즉 이 정도 가격대 구간에 계친다면 좀 관리를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 경고 예고가 뜨는 날부터 경고 세력의 귀환이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소수 계좌라서 경고도 예상을 해드렸고, 그래서 기존에 올라왔을 때 대한광통신이 그때 움직였던 세력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유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 안 깨지면 우리가 가져가면서 원하는 가격대까지 시장이 주는 대로 기다렸다가 고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먼저 좋은 얘기들을 하면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1200에서 반토막이 났고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녹색선 위에서 지금 3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860일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녹색선에 저항을 맞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강하다는 거.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저점에 어쨌든 많이 빠진 종목은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세고 셌습니다. 근데 지금 7,000원대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14,000원대까지 100%가 단기간에 올라온 종목은 흔치 않아요. 이 대한광통신 말더라도 강했던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7,000원대부터 12,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그렇게 또 강했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11,000원대부터 19,000원 정도 수준까지 오늘 올라왔으니까 7, 80%는 된다 하더라도 100%까지는 아니죠. 대한광통신이 가장 이제 강한 추세의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테마 섹터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고가권에서 경고가 들어간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서 5일선을 깨는 건 아니고 거래량은 죽으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홀드를 하고 있는 거야. 주차받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안 좋은 부분이라면 대한광통신은 지금 경고 종목입니다. 경고 종목이라 가지고 고가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운봉이 떨어져 가지고 내일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래서 경고 구간의 하단 구간이거나 그 이하를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갭 지지라고 하는 갭자리, 이 자리까지 좀 밀릴 수 있다는 건데, 이 갭을 여기서 지지를 하면 좋지만 이 아래쪽에 갭을 메웠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밀리게 되면, 즉 세력들이 핸들링을 안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니까 10,000원이나 11,000원대 중반까지 밀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11,000원대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할 거니까 그냥 10% 참아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광통신 바로 금요일날 대응점이 나올 것인가, 대응점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거고 대응점이 안 나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세력 핸들링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기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만 꾹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요새 대한광통신이든 영상을 찍으면 차트 맞지도 않는데 차트 분석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이 5일선, 11선, 21선, 61선에서 매수하고 120선에서 매수해가지고 깨지게 되니까 그래서 차트 안 믿는다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천만 개미가 보는 이런 지표, 세력들이 절대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만 보자라고 했어요. 돈에 대한 흐름과 추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 매매 타츠를 보시면 지금 대한광통신은 한번 상승이 나오면,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녹색선과 빨간선만 기억하세요.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빨간선이 올라오게 되면 빨간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빨간선과 녹색선을 저항으로 받고 밀려 내려오니까 빨간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 빨간 선이 중요하겠네. 이 빨간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 차이라는 거 부분입니다. 대한광통신이나 우리기술 이런 경고 같은 종목에 제가 많이들 같이 오래 구독자분들과 거래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선에 처음에 매수했었던 이 자리도 경고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경고 해제죠. 경고 해제가 됐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또 고점 돼서 매도하는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도 경고가 들어간 이후에 대한강통신을 보시면 여기서 제가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린다.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 공개해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빨간 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는 17,000원대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4월 10일이고요. 4월 10일 날을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날이죠. 10일 금요일 날 이날인데 이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날 한번 들어보세요.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미리 제가 그 다음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고려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자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얘기를 왜 많이 드리냐면 빨간 선을 타고 가다가 홀딩을 하는데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빨간 선에 눌림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 22,000원 했던 주가가 14,000원대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팔고 다시 사가지고 수익을 100%를 또 내게 되면은 7,000원대 매수를 그랬다가 2만원대까지 팔고 그리고 나서 다시 14,600원, 15,000원 이때 구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100%가량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의 수익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한 가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매매도 보시면은 14,600원만 지켜내 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5,090원 3% 손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번에 이제 이 매도 타점을 잡아야겠다 말씀드린 게 3만원대 구간이 깨졌을 때 5월 12일 날 제가 영상 남겨드린 건데 그 부분의 중요한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도 중요하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들은 첫 번째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물량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가격대를 정해놔요. 이건 매집 구간, 세 번째 돌파하면 트리거입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오는 거예요. 트리거가 돌파가 되면 목표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 트리거 세 번째 돌파가 나니까 1차를 넘어서 가지고 2차까지 왔으니까 추가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타점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저 때도 경고 구간에서도 빨간 선을 지켜내주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왔듯이 지금도 대한광통신이 빨간 선 구간을 지켜내준다면 우리는 보유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을 만들 때 밀렸다가 갈 때는 빨간 선까지 밀리는 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그냥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흔들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올라간다면 그거의 두 개도 어떻게 구분 지을 것까지도 말씀드릴 건데 대한광통신이 그래서 빨간선 구간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상승했을 때 트리거가 됐던 이 세 번째 라인 구간 이 구간의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구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선 매집 구간이죠. 그래서 매집 구간에서 빨간선 올라타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의 신호를 문자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상승이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와서 빨간선을 타고 가면 아직까지 지금 보유하고 가고 있는 이유는 빨간선을 안 깨졌으니까요. 그런데 보시면 이 트리거 구간의 가격도 지금 12,000원대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녹색의 세력의 단가도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관리선도 위에 있어. 단가선도 지금 지켜내주고 있어. 세력들의 가격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이 트리거 구간을 지금 위에 있는 상태에서 경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죽이면서 버텨주고 있다는 건 대한광통신이 그만큼 지금 앞에서 100%가 가는 종목 별로 없다 그랬죠. 강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자리가 깨지는 이탈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 다시 이 갭을 메우는 매집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바로 이제 연휴까지 있어가지고 부담되는 가운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일부라도 혹은 전량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내면은 일단 지지상으로나
움직이는 데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매도 전략과 이탈 전략을 짤 것인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 위에 있는 구간이 1차 목표가가 구간이 되겠죠. 트리거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림이 되면 제가 목표가 여기 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 여기 때처럼 그냥 바로 올라갈지 여기서 걸리면서 계단식으로 갈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각도가 유지가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가격대가 오거나 이탈 신호가 나오면 관리를 해볼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지금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대응점이라는 겁니다. 각자 단가도 별로 대응하는 부분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현재 구간의 대응점은 그렇게 본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중요한 가격대가 올 때 혹은 지금 이탈 신호를 어떻게 잡냐는 거야. 매도 타점 차트를 넣고 키면은, 자, 이 차트 처음 보시는 분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깨진 것 같습니까? 힘이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회색 구간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조정이에요. 조정일 때는 건드리지 말고 어디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구간에 왔을 때 돌파가 나오거나 중요한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 매집을 하고 나서는 대한강통신이 중요한 가격에서 반발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던 빨간 선이 나오죠. 빨간 선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이탈 신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색 라인으로 데려와가지고 다시 회색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상승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오다가 이탈이 될 때까지 보유했다가 이탈이 되면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내일 금요일 날 나올 수 있는 타점은 여기서 이탈이 되게 나오면은 일단 관리를 하실 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타점이 될 거고, 여기서 이탈을 안 하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유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탈이 신호가 나오는 이 구간을 놓치지 말고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매도할 때까지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매매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이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을 계속 지켜보다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번호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가면서 어떻게 추세 고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이 매도 전략의 핵심, 증거와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 한번 시켜드리고 추가적인 분석과 중요한 가격대 정리,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갈게요.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한광통신 차트로 넘어와서 이제 관리선과 단가선, 녹색 빨간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가격들, 이 세력들이 미리 정해놓은 가격들을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최고점에서 팔 수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은 아래쪽 매집 구간을 이탈까지 보여주면서 휩소를 만들고, 이제 이 트리거를 돌파해서 상승하는 만큼 이 자리를 지켜내주는 그림이 됐을 경우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넘어가 보면은 역전 매도 타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아래쪽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가격이 첫 번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만들었던 파동인데, 보시면 이 분 차트는 짧은 차트입니다. 분 차트로 어떻게 본다는 건 약간 며칠만 보는 타입일 때 매집 구간이고요. 트리거죠. 1차 목표 딱 찍고 밀렸죠. 분 차트에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세력들이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가지고 틀릴 수가 없어요. 트리거 지지받고 나서 바로 강타 나오니까 2차 목표가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폭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으면서 지금 마지노선을 깨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종가 마감을 해줬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 매집에 대한 구간 트리거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구간인데 이 구간 한번 자리 보시면 12,000원에서 12,500원 어디서 많이 본 가격대 아닌가요? 맞죠? 문 차트에서 지금 여기서 봤던 그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봐서 이 아래쪽에 있는 가격대랑 지금 똑같은 가격대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들은 일정한 가격대에서 핸들링하면서 아래쪽에선 받쳐주고 위쪽에 나왔을 때는 매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격대에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전략에 대한 기준점은 이 매도 타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 즉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위에 있는 가격들을 노릴 건데 이 위의 가격은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들 여기에서 와 있던 목표가 기억하시죠? 그 자리 구간에 왔을 때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 반등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 다시 밀리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서 수렴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 놓치지 말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문자로 보낼 거니까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대한강통신을 보유하고 있음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지지하고 올라가는 고점 구간에서는 한번 좀 털어줬다가 비중 조절하고 밀렸을 때 다시 잡는 형식을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는 그래도 다음 주에 흐름에서 빨간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상황 땅바닥이라든지 빨간선 지지가 확인됐을 때 빨간선 지지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아까 12,000원 12,000원이니까 그럼 12,000원까지는 10%가 밀릴 거냐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현재 가격대가 옆으로 기는 상황 즉 횡보성 흐름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상방 추세에 닿았을 때 아래쪽 빨간 선이 따라오면서 13,000원 구간까지 올 거고 거기서는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또 현재 흐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